온몸으로 돌가루를 맞으며 100kg이 넘는 돌과의 전쟁은 시작되고,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집. 천년의 집, 한옥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빌딩숲이 우거진 도심 한복판. 바로 이곳에 한옥이 지어지고 있다. 오전 7시가 갓 넘은 시각. 장정 서너시 자기 몸집만한 돌들을 나르느라 분주하다. 그들은 한옥의 기초를 다지는 석공들이다. 건물이 올라갈 자리를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처음 기둥에 올라갈 자리. 또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다음에 목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또 다음 공정을 이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현장은 그걸 하는 겁니다. 초석, 즉 주춧돌은 기둥을 밑에서 받치는 돌로, 한옥 짓기는 바로 이 초석에서 시작된다. 얼핏 보면 다 같은 돌 같지만 저마다 사용되는 위치가 다르다. 쓰임새에 맞게 돌들을 제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은 오롯이 석공들의 목. 320이다. 이거면 한 100kg, 120kg? 오랫동안 해와서 요령이 생겨서 좀 편하게 하는 거다.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남들보다. 돌을 각자 자리에 옮겨놓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새로 짓는 한옥에 맞게 돌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다. 320짜리. 한옥에 쓰이는 돌은 천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는다는 화강석. 돌을 다듬을 때는 다이아몬드 칼을 써야 하는데 돌의 밀도가 워낙 높아 단 몇 센티미터를 잘라내는 것도 쉽지 않다. 세상이 좋아져 일부 기계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아직 옛날 방식만큼 좋은 것을 찾지 못했다. 갈라진 틈새에 쐐기를 박아 돌을 잘라내고 정과 망치로 표면을 다듬는다. 돌의 결을 따라 하나하나 쳐내야만 제대로 된 초석을 완성할 수 있다. 규격에 맞춰 잘라낸 초석은 기둥이 안정감 있게 올라설 수 있도록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 한옥에 들어가는 초석의 수는 모두 30개. 일일이 손으로 다듬다 보니 석공 서너 명이 꼬박 3, 4일을 붙어야만 겨우 작업을 마칠 수 있다. 뒤에 나무 뒤에! 이제 초석을 놓을 차례. 표준 틀에 세우고 실을 띄워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표시한 다음 중심선에 맞춰 초석을 놓으면 되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비뚤어질 경우 집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저쪽으로 쏠리거나 하면 기둥 자체가 이쪽에 서면 불안하잖아. 이게 중앙에 제일 중앙에 서야 기둥 자체가 힘을 골고루 이 초석에서 골고루 힘을 받는 거죠. 이 추석이 삐뚤어지게 놔지면 다음 공정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잘 맞춰놔야 그 다음 공정에서 목수분들 들어와서 작업하기도 수월고 그 사람들이 침묵해 놓은 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안 생기죠. 석공과 목수, 와공과 토수 등 수십 명의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만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옥이다. 때문에 한옥 짓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가장 큰 조건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며칠에 걸린 초석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갈 그 시각, 강원도에서는 한옥에 들어갈 나무를 다듬는 치목 작업이 한창이다. 한옥 목수 대여섯 명이 모여 하루에 11시간씩 벌써 석 달 동안 쉼 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 목수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목수를 도편수라 부르는데
이곳의 도편수는 바로 이 사람, 정태도 씨다. 각 부분마다 어울리는 나무를 찾아내는 것, 도편수의 능력이다. 집의 뼈대가 어쨌든 다 목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목수들의 작업이 한 60%는 차지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뼈대는 한번 해놓으면은 집이 없어질 때까지 건드릴 수가 없는 거라 목수가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의 그 퀄리티는 집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목수 작업이 중요합니다. 바닥에서부터 기둥, 벽체의 지붕까지 한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무. 집 한 채에 들어가는 양만 해도 소나무 300~400그루가 된다는데 하나씩 일일이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 기간이 만만치 않다. 팀원들이 안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 도편수 정태도 씨는 다른 작업을 준비 중이다. 그런 그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하고야 만다는 작업이 바로 이것이다. 추녀라고 하는 겁니다. 처마의 곡선을 결정짓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목수들의 자존심이죠. 추녀라는 거는 처마를 어떻게 잡느냐고 하는 거는 목수들의 자존심인데 이런 도심 속에 짓는 한옥들은 좀 안타까운 게 처마를 많이 못 빼니까 그래서 집이 제대로 모양은 안 나요. 예. 추녀 작업은 단순히 설계도에 맞춰 자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추녀 끝에 무늬가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집의 용도와 규모,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아, 겉으로 보이나요? 예. 꼴이 이제 그 휜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기 맞게끔 조각을 이제 해야죠. 제도를 마친 나무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톱날을 들이대. 편을 따라 자르는 모습이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강한 진동을 버티며 수 킬로그램에 달하는 전기톱으로 곡선을 살려 깎아낸다는 것은 웬만한 기술자 아니고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 조금만 삐끗해도 톱날이 어긋나갈 수 있기 때문에 30년 가까운 경력의 도편수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목수가 실수가 최고 무서운 것인데 실수 하나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만 주면은 또 나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짧게는 50년에서 한 100년가량 자란 나무가 내 실수로 그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는 이 목수한테는 최고 큰 목수에게 나무란 자식과도 같은 존재다. 온 신경을 집중해 작업하다 보니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와준다. 단면에 들어가는 섬세한 무늬는 끌을 이용해 조각하는데 곡선의 방향, 꺾이는 각도, 파이는 깊이에 따라 사용되는 끌의 종류가 각기 다르다. 어디에 어떤 끌을 쓸 것인지, 힘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조각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같은 무늬라도 전혀 다른 느낌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목수들에겐 나무를 치목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본인의 수족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수년째 동고동락하고 있는 끌은 이들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사람마다 지문이 있듯이 목수에게 길들여진 연장에는 손끝에서 묻어나는 자신만의 색깔과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수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연장에 또 질감이 있어 사다 있어야 또 나무가 또 빛을 발하죠. 현대화가 됐다고 해도 모양을 집의 모양에 다 어떤 규격화가 돼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모양을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힘드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손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 맞는 맞춤복을 입을 때처럼
나무를 다듬을 때도 각각에 맞는 손길이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옹이의 위치, 나무 결의 방향 등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다루어야만 최고의 목재를 얻을 수 있다. 100년 된 나무는 목수가 100년 갈 수 있게끔 집을 지어야 맞다. 그래야 그 나무를 베고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도 또 100년 클 동안에 이 집도 100년이 가야 서로 쌤쌤이가 되거든요. 목수의 그 실력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날 오후 나무를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선 태도 씨. 그럼 나무가 있으면 뭐 예. 어느 지역이든 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필요에 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저기 뭐 전라도 쪽도 가고 충청도도 가보고 근데 딱 마음에 드는 거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옥에 필요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전국 팔도를 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 바로 도편수다. 아무데나 다 괜찮다. 한 곳에 쌓여 있는 수십 수백 개의 나무 중에서 용도에 딱 맞는 목재를 찾아내는 것 역시 도편수의 몫이요 역량이다. 저희 용도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뿌리 부분이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흰 게 아니라 이게 꽈배기처럼 예, 질려. 맞습니다. 이런 나무를 집을 짜면은 이게 막 뭔가 좀 집이 어지러워요. 한옥의 주 재료는 육지 소나무인 육송. 같은 육송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내기란 쉽지 않다. 이런데 온다는 게 좀 뭐 허탕칠도 많아요. 예, 와서 보고 또 저분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또 우리가 보는 거 틀리니까요. 또 목재값이 뭐 비싸니까 섣불리 또 판단도 못하고 그래서 신중을 많이 기하는 편이에요. 시종일관 어두웠던 도편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진짜 예쁜 여자를 만난 그런 기분이에요. 예, 얼마나 미인이에요. 깨끗한 게. 일찌감치 다른 임자를 찾은 걸 보니 물건은 물건인가 보다. 근데 저런 거를 만나기가 어렵죠. 예, 같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래서 이게 항상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나무를 정해진 치수에 맞게 자르고 다듬는 마름질과 바실질 작업이 주였다면 오늘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어주는 홈을 파내는 이른바 가심질 작업이다. 이제 집을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죠. 이제 따지고 대들보. 자, 지금 옆에 기둥하고 이제 또 따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보가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보에 물려가지고 기둥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 한옥은 못질 대신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추어 짓기 때문에 한 채 오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홈을 파낼 때도 시간이 가면서 나무가 줄어들고 갈라질 것까지 감안해 계산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모든 과정이 참으로 치밀하고 섬세하다. 모든 치목의 마지막 단계는 대패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이 하고 싶어 목수가 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대패질은 매력 있는 과정이다. 나무 표면이 종이장처럼 얇게 벗겨지면서 매끈한 속살을 보일 때의 쾌감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행복이다. 대패질 마지막으로 하면 그 입자가 고와지죠. 그러면서 매끈한 것이 훨씬 나요. 기둥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의 대패질이 필요한데 수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인고의 시간. 계속 그 대표질 하셨는데 뭐 어깨나 뭐 허리 같은 데 안 아프세요?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하는 일이니까 괜찮아요. 한옥은 기술이 아니라 손으로 짓는 집이라는 말이 정확한 설계와 도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재료를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성이 뒷받침이 돼야만 천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는 진정한 한옥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모양도 제각각, 쓰이는 목적도 다른 부재료의 종류만도 약 100여 개.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조각미가 돋보이는 대자강 난간과 공판까지 조립을 마치고 나면 이제 강릉에서의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셈이다. 석 달여간의 치목 작업을 마친 나무들이 자로 잰 듯 균일한 모양들만 봐도 목수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 한 30평 정도 짓는다 보면은 나무가 뭐 한 350그루에서 한 400그루 정도 들어갑니다.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그 많은 나무를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를 이 목수는 또 최대한 실수를 안 하고 또 살려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모든 재료가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 싶으면 도편수가 추춧돌의 중심을 잡기 시작한다. 안쪽에 있는 예. 또 길게 끊었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주위에다가 최종 먹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요 먹을 기준으로 해서 기둥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도편수가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균형에 맞는 안정적인 한옥을 지을 수가 있다. 목수들은 도편수가 그려놓은 먹에 맞춰 기둥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곳의 주춧돌은 모두 30개. 각 돌마다 기둥 하나가 올라가는 셈이니 총 30개의 기둥이 서게 되는 것이다. 일사천리로 기둥이 제자리를 잡았다. 이제 도편수는 기둥과 주춧돌 사이의 수평은 맞는지 중심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실수가 생긴다면 작업 도중 기둥이 쓰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차적으로 한번 해서 세워보고 또 닿는 데가 있으면 조금씩 더 다듬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90도 상에서 안 움직이게끔 다 다듬어야 됩니다. 본격적인 기둥 세우기는 그랭이질로 시작된다. 기둥 바닥이 주춧돌의 면과 틈새 없이 맞붙을 수 있도록 깎아내는 그랭이질을 거치고 나면 돌과 나무는 한 몸처럼 붙어있게 된다. 아주 좋아요. 딱 맞아요. 예, 잘 맞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였던 듯 딱 맞아 떨어지는 기둥과 초석. 보면 볼수록 신기할 따름이다. 아무것도 안 돼도 서 있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제일 의아해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초석에 무슨 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드칠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초석 모양대로 따서 이제 앉혀놨는데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가공의 부재료 없이 오롯이 자연의 것들만 모아 합을 맞춰 나가는 한옥.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지혜가 담겨있는 전통 건축 기법이다. 이제 세워진 기둥 위로 보가 올라갈 차례. 이때도 역시 전통 한옥만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못을 사용하는 대신 나무와 나무를 일일이 끼워 맞춘다는 것. 결구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부재료들의 가루와 세로를 서로 엇갈리게 놓고 몇 차례에 걸쳐 짜맞추는 것을 뜻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의 호흡이다. 양쪽에서 고른 힘으로 내리쳐야만 어느 한쪽도 비뚤어지지 않고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과자 떨어지면은 어떠세요? 생각했던 거. 아, 기분 좋죠. 최고죠. 지목한 보람이 있는 거죠. 한옥에 쓰이는 100여 개의 부재료에는 목수들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다.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목수는 최고의 희열을 느낀다. 그 밑에 그 보면 턱 이중으로 따진 게 있어. 올라가면 돼. 봄 밑바닥에. 다 반홍보라고. 숨 마셔야 돼? 마치 이제 블럭 맞습니다. 장난감처럼 예. 끼워 맞추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속에 들어가서 집을 보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 그러니까 모형 만든다는 느낌을 하면은 힘들 일이 아니에요. 눈에 더 잘 보이는 거죠. 한옥의 뼈대가 세워지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망치질. 이 고된 작업이 지나고 나면 집은 형체를 갖추고 사람들은 머지않아 도심 속의 휴식 같은 공간 한옥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국인의 자연관과 가치관이 녹아있는 한옥. 자연에 순응하고 화합하는 집이라야 튼튼하게 오래가고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된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집. 나무와 돌, 흙이 주재료가 되면서 건물과 자연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한옥이다. 이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좀 더 뜻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늘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그런 공간을 또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